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냐고 하면 모든 것을 이중구조로 지었습니다. 이중구조로. 그게 뭐냐? 마음이고 몸이에요. 사람은 마음이 있고 몸이 있죠? 이중구조입니다.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몸은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몸이 잘 주고 잘 받을 때 그 인간이 제대로의 인간입니다. 그러면 사람만이래요? 동물도 마음 있고 몸이 있죠? 식물도 마음 있고 몸이 있습니다. 제가 수원농촌진흥청에 한 3년간 전임교수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농촌진흥청에서 시험 재배를 했습니다. 똑같은 온씨를 만들어 가지고 옥수수를 재배했대요. 다 똑같게 했는데 하나만 다르게 했답니다. 한 온씨는 그냥 기르고 한 온씨는 24시간 전축을 틀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가 자라는 것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4시간 전축을 틀어주면서 기른 옥수수가 자라기도 잘 자라고 알맹이도 굵고 나중에 맛을 비교해보니까 맛도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 옥수수도 음악을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같은 사과라도 맛을 조금씩 다르게 재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같은 부사라도. 그저 꽃필 때부터 열매 맺어 딸 때까지 계속 24시간 디스코만 그냥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사가 디스코 맛이 날 거예요. 약간 좀. 그 다음에 한과소는 그냥 24시간 닐리 타령만 틀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부사가 약간 타령 맛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식물도 음악을 좋아하더라. 작년 6개월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그 신문에 논문 발표한 걸 봤어요. 그 학자가 식물의 반응을 조사한 논문입니다. 과연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화분에 있는 꽃이라든지 꽃밭에 있는 뭐 꽃이라든지 이것이 과연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느냐 안 알아보느냐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꽃나무에다가 특별 전자장치를 해가지고 이 매다기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꽃나무에게 그냥 각종 테스트를 한 겁니다. 손으로 막 쥐어 뜯어보면요. 그냥 아프다 그러면서 바늘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칼로 들이치지요? 그러면 또 그냥 아프다고 막 바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쥐어 뜯는 거하고 칼로 치는 거하고 바늘이 움직이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손으로 쥐어 뜯겠다. 마음 먹고요. 달려갈 때부터 그냥 떠온다는 거예요. 사람도 막 매를 치고 그럴 때 막 떨죠. 맞기도 전에. 그러듯이 식물도 그와 똑같은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한번 가짜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치는 신용만 하지 치지 않고 그래서 하게 되면 바늘이 가만히 있대요. 이놈아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식물도 사람의 마음을 안다. 분재 길러보시고요. 화초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사람의 손을 탑니다. 그렇게. 손만 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사랑을 타고 정성을 타는 거예요. 사랑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르는 분재가 잘 자라지 이거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키우면 그게 얼마 못 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한 뭐예요? 식물에게도 인간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응용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범인들을 수사할 때 사용됩니다. 범인들이 수사할 때 말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게 속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등장되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도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거짓말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대신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살아있는 화분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화분에 특별 전자장치를 해가지고 혐의자를
말 한마디 물어볼 필요가 없대요. 그냥 화분 앞으로 지나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이 지나가면 화분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칼로 찔러 죽였다.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힌 범인이 지나가죠? 그러면 이놈이다. 그리고 막 화분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주범이 지나가면 이놈이다. 조금 그 공범이 지나가면 요놈이다. 그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알이 곤두선다는 말이 맞습니다. 죽기 싫은 밥 먹으면 체하고 먹기 싫은 밥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그게 말 못하는 식물에게도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 또 광물에게도 마음이 있어요. 금은 금대로 모이고 은은 은대로 모이고 철은 철대로 모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광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귀한 예 하나 들을게요. 호박씨 까지 말아라 그러죠. 이게 씨 하나 예를 들게요. 씨. 이게 호박씨를 심어요. 그러면 3일 동안에 썩으면서 새싹이 나가도 떡잎이 납니다. 그래서 이 호박 넝쿨이 온 담장을 덮을 정도로 길고 크게 자랍니다. 호박 넝쿨 하나가 얼마나 커요? 그러면 담장을 다 덮은 호박 넝쿨이 전부 어디서 나왔어요? 씨 속에서 나왔어요. 씨에서 안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호박 줄기나 가지나 넝쿨이 씨 속에 들어있을 때 어떤 상태로 들어있겠어요? 잎사귀채, 가지채 들어있어요? 씨를 쪼개가지고 아무리 봐도 잎사귀, 가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씨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나 줄기나 잎이 호박 씨 속에 들어있을 때 어떤 상태로 들어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태로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설계도. 그 설계도는 뭐예요? 에너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설계도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괴익이 들어있어요. 장차 잎이 되고 가지가 될 계획이 그 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호박을 재배하더라도 그 호박은 그 계획대로 자라는 겁니다. 설계도대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건물 하나 지으려면 설계도가 책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 씨 속에는 종이를 쓰지 아니한 수천 수만 장의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 설계도대로 되는 거예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무슨 씨예요? 겨자씨, 담배씨, 민들레미씨. 천만에요. 사람씨가 제일 작아요. 사람씨 봤어요? 사람씨 봤어요? 못 봤죠? 왜 못 봐요, 사람씨를? 현밍으로 못 봤지. 그렇죠? 그건 현밍으로 봐야 보이는 씨입니다. 그 조그마한 씨 속에 이런 인물이 될 설계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씨는 뭐예요? 이중구조입니다. 눈에 보이는 씨는 껍질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에너지는 이건 뭐예요? 진짜 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이 실감이 가시죠?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모든 존재는 존재 목적이 이중 목적을 지니는 거예요. 어느 존재든지. 그래서 이중 목적이 뭐냐? 하나는 전체 목적이고 또 하나는 개체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 이중 목적을 지닌 이중 목적의 연체입니다. 연체예요. 자, 눈이 존재합니다. 코가 존재합니다. 그럼 눈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보는 것이 목적이죠. 그것만 목적이에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전체를 구성하는, 인간 전체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전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얄궂은 생각 많이 했어요.
눈이 앞에 2개 달리지 말고 10손가락 든 달리면 좋겠다. 왜? 밑에도 볼 수 있고 뒤도 볼 수 있고 담 너머도 볼 수 있고 자유자재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해 좋아요. 그런데 10손가락 끝에 눈이 달렸으면 보는 데는 좋아. 개체 목적은 편리해 좋지만 전체는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10손가락 끝에 안경을 낄 경우에 안경을 10손가락에 끼기도 곤란하거니와 이 안경 끼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또 어떨 때는 하나는 이마에 붙고 하나는 뒤통수 붙고 앞뒤로 보고 살고 얼마나 좋겠는가. 그랬다가 난립니다. 보는 데는 편리해 좋지만 전체는 많았어요. 왜? 첫째로 밤에 잠잘 때 벽에를 못 빼요. 뒷눈이 가리니까. 그 다음에 앞에 눈은 차가 오른쪽에서 오니까 왼쪽으로 피해라. 뒷눈은 차가 왼쪽에서 오니까 오른쪽으로 피해라.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은 하나인데. 이거 보면 참 눈은 아무리 봐도 요 자리가 눈이 있어야 할 명당입니다. 그렇죠? 뭘 위주해서 명당이에요? 보는 것만 위주하는 게 아니라 전체예요. 코도 숨 쉬는 게 목적이라면 아무데나 구멍 빵빵 뚫으면 됐지. 뭐 때문에 언덕 딱 있어서 언덕 밑에 뚫렸을 거예요. 언덕 밑에 콧구멍이 있었길래 망정이지. 만일에 언덕 없이 콧구멍이 있어봐요. 비 올 때 난립니다. 숨도 못 쉬어요. 물방울 들어가가지고. 또 이 언덕 없이 콧구멍이 있어봐요. 이 언덕이 없어봐요. 안경을 어디다 그렇게 예쁘게 받쳤을까요? 참 이거 보면 콧구멍 있는 요 자리도 여기 명당입니다. 그게 뭐 위주한 거예요? 전체 목적 위주한 것이지 개체 목적 위주한 게 아닙니다. 그 동화가 재미있는 동화가 있어요. 눈하고 코하고 손이 한 자리 모였대요. 처음에 눈이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입에 대한 불평을 털어놨어요. 저놈은 입은 괘씸한 놈이다. 왜? 뭐 먹을 게 들어오게 되면 입이 좋아하는 게 어느 건가 하고 살펴요. 그러면 입은 눈 덕분에 좋은 것부터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는 해야 돼요. 인사가 없어. 괘씸한 놈. 그러니까 손이 하는 얘기가 나도 마찬가지다. 그저 나는 그냥 뭐가 생겼다 하면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입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손아 고맙다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니 괘씸한 놈. 코가 하는 얘기가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내 위치는 어딘지 아느냐? 바로 입 위다. 좋은 음식은 냄새가 좋은 법이야. 좋은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냄새 솔솔 피우면서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눈 하나 껌뻑하는 거 먹는다 이거예요. 괘씸한 놈 같아요. 이래서 눈하고 코하고 손이 데모를 했습니다. 무슨 데모? 입을 굴복시키기 위한 데모를 한 거예요. 한 3일만 데모하면 입이 빌 줄 알았는데 웬걸 3일 동안 굶었어요. 입이 말이 없어. 하기야 먹은 게 있어야 힘 있어 말을 하지. 꽉 참고 야 이놈 보게 지독한 놈이다. 나흘, 5세, 6세, 1에 갔습니다. 웬걸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눈은 동태는 돼가지고 그저 눈에 어른어린 하는 건요. 입이 좋아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손은 뼈 없는 손 되고 코는 심리 밖에 짜장면 냄새까지 맡을 지경이에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때 입이 무거운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눈아, 코야, 손아, 내 얘기 들어봐라. 내가 먹는 것은 나 개체로 해서 먹는 게 아니야. 눈 보는 게 사명, 코는 냄새 맡는 게 사명, 손은 이렇게 일하는 게 사명, 나는 먹는 게 사명이고 그 모든 것은 개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도와주고 전체를 위해서 냄새 맡아주고 전체를 위해서 먹여주고 전체를 위해서 나도 먹는 거야 이놈아. 내가 안 먹으니까 너 이놈 힘없지? 죽을 지경이지? 딱 5분 동안 설교했대요. 벌써 5분이 뭐예요? 1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그때부터 눈하고 코하고 손이 불평 없이 입을 위해 봉사해 온다는 거예요. 저도 뭐 수없이 매일 강의하거든요. 이 다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고마워요.
1시간도 서 있으면 서 있고 2시간도 서 있으면 서 있고 3시간도 좋아요. 그냥 이 다리가 데모를 하면서 흐들흐들 왜 이놈아 나를 이렇게 72kg 몸을 바치게 하느냐 반대하는 데모가 없어요. 우리 사람 인체를 보십시오. 전부가 뭐예요? 다 개체 목적이 아니라 전체를 중심 삼아가지고 모든 개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 하나의 뭐예요? 개체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의 조화입니다. 마음과 몸이 서로 주고받아 일체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인격자가 되는 것처럼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이 완전히 하나를 이룰 때에 그게 이상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목적, 개체 목적 둘 가운데 어느 것이 주체일 것 같아요? 전체 목적이 주체요, 개체 목적이 대상입니다. 왜요? 마음이 주체고 몸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주체적 요소는 마음이에요.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훌륭해야 훌륭한 사람이지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사람, 나쁜 옷 입었다고 나쁜 사람,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사람, 나쁜 집에 산다고 나쁜 사람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사람이고 나쁜 집에 산다고 나쁜 사람 그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이 훌륭해요? 마음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따라서 목적도 전체 목적이 주체요, 개체 목적이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전체 목적은 절대로 개체 목적을 따돌리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체 목적은 개체 목적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칼을 들어 왼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이 아파 보세요. 아무 상관없는 왼손이 만져줍니다. 그리고 다리는 약방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눈은 봐주고 귀는 들어주고 입은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선생님 빨리 손가락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전혀 상관없는 왼손, 다리, 눈, 코, 귀 전체가 오른쪽 손가락의 아픔을 낫게 하기 위해서 총동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 하나의 개체입니다. 이게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이 뭐예요? 조화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해서 존재하도록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사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개체 목적 위주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체 목적 위주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체 목적 위주에 살아야 됩니다. 전체 위주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 뭐냐? 보다 큰 것을 위한 게 선이에요. 개인보다 가정을 위한 것, 가정보다 종족을, 종족보다 사회를, 사회보다 나라를, 나라보다 세계를, 세계보다 천주를, 천주보다 천주의 주관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제일 큰 선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가치하고 제일 악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위주하는 것이다. 개체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기주의자가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탄이에요. 언제나 자기 위주하다 보면 그런 사람 때문에 그 단체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 위주하는 사람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위주냐 개체 위주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체는 뭐예요? 보다 공적인 사람이고 그렇죠? 개체 위주한 사람은 뭐예요? 보다 사적인 사람이에요. 그 나라도 봐요. 공적인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망하라 그래도 안 망하는 거예요. 사적인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흥하라고 빌어도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은 말도 공적인 말일수록에 감명을 주는 거예요. 사적인 말은 칼날이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자기 위주하는 말만 하다 보면 칼이 돼서 부부는 갈라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부자지간도 마찬가지, 친구지간도 마찬가지, 이웃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보다 공적인, 보다 전체 목적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산 것이 뭐냐고 하면 개체 위주하다 보니까 잘못 산 거예요. 자기 위주하다 보니까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대물로 지으시고 주고받으면서 생존 번식 활동하도록 했죠. 그게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개체 목적 위주 해가지고는 안 되죠. 전체 목적 위주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길이 개체는 사는 것이다. 전체가 살 때 개체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아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실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디에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학교 나왔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 살든 어떤 학교 다니든 어떤 학교 나왔든 어떻게 생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창조 원리의 첫 번째 강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